안녕하세요. 저 브라이언 리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 동시에 또 현재 비즈니스맨이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교회 목회는 아니고요. 남성들을 세우는 그런 남성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51년생입니다) 1.4후퇴 때 저희 어머니를 식구들이 피난 가서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대구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대구에서 한 5살까지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고요. 저희 가족은 굉장히 대가족이었습니다. 7남매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또 할머니 계시고 또 외할머니까지 계시고 그런 가족에서 자랐고요.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가 아주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감리교 교인이셨고, 저희 아버님도 젊은 나이에 감리교 장로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의 집안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쭉 아주 가까운 데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쪽에 있는 석교교회라는 교회 앞에서 한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많은데 참 굉장히 늦게 이제 아들, 우리 큰 형이 한 분 계시고 2남 5녀, 막내는 아니고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6번째로 이제 태어났는데 아주 특별히 귀여움을 받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사립국민학교 다니고, 그때 2대 부속국민학교라고 풍요로운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청소년기가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를 자꾸 이제 입시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경복중학 나왔는데, 경복중학이 400명에서 400명이 올라가는데 한 250명 정도가 20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소위 얘기하는 인류 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중동고등학교라는 데를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많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교회에서 생활을 쭉 하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됐고, 우리 선배 권유에 따라서 ROTC라는 걸 하게 됐어요. 11기로 임관을 했는데 그게 제 삶의 어떤 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 생활하고 장군을 모시는 전속부관 생활을 좀 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죠. 삶에. 군을 제대하고 직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미국에 우리 누나가 있어서 미국에 오면서 자동적으로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면 여기는 그때 전부 다 유학생들,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45년, 6년 전이니까요. 전부 유학생들 교회에서 다 만나요. 주일날이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끝나고 나면 이제 올림픽가에 짜장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거의 교포들이 다 만날 정도입니다. 목적은 사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엔지니어 쪽엔 전혀 자질도 없고, 또 전기공학을 하면 어떤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군대에 더 있으려고 그랬어요. 군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서 장기 복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집안에서 그건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대를 하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죠. 뭐 미국을 어떤 드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캘스테이트 LA 로스앤젤레스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전공을 바꾸고 싶다. 비즈니스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프리리퀴즈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때 저희 매형이 자동차 파트 회사, 지금도 하고 계신데 꽤 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파트 회사를. 그래서 거기 와서 그럼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도 배울 겸 해가지고 글로 가서 일을 했죠. 카운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일화가,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 중에 카프리라는 차가 있고 카프리스라는 차가 있어요. 머큐리에서 나온 건 카프리스고 쉐비에서 나온 건 카프리예요. 못 알아들으면 wrong 파트를 갖다 주잖아요. 이제 못 하면.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제 몇 번 저지르고, 그다음에 제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35, 45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다시 가서 책을 사놓고 녹음 테이프, 그때만 해도 녹음 테이프입니다. 1서부터 100까지 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라는 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자신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 2, 3,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1, 2, 3, 4, 5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그래도 영어가 조금 습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스테이지가 한국 사람들이 피아노를 많이 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칼슨 쪽에 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가 있더라고요. 콜튼 피아노라고 아주 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피아노를 많이 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취직을 하겠다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매니저들이. 그거 제가 하루는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Hey, go home, man. He's not coming. Go home.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녁 때 들어오시더라고, 매니저가. 그분이 해리 하이드만이라고 주이시 분인데, 그래서 왜 와 있냐 그래서 제가 세일즈맨으로 써달라 그랬더니 저보고 너 언제서부터 기다렸냐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기다렸다. 그랬더니 오케이, start tomorrow.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때는 이제 그 세일즈 필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손님을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자기 순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바쁠 때 비정규직이 딱 이제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유명한 캐롤 로젠버그라고 그 콘서트 피아니스트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한 8만 불 그때 돈으로 8, 9만 불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도 잘 알고 뭐 사장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치시라고 막 치고 있는데 막 치면서 자기네 이제 둘이 같이 와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페이먼트로 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살 의사가 있네? 그러고 이제 가서 커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제 나름대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페이먼트 한번 뽑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먼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될 수 있냐? 제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밤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되는 근데 저보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 여자는 내가 잘 아는 여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Harry, they wanna buy now. 지금 사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기지가 않나 봐요. 그러더니 오케이 얼마까지 주라고. 그날 거기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회사가 다 뒤집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세일즈를 하면서 그건 한 3년간 연속 탑 세일즈를 제가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는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벌리 힐즈의 데이비드 에이벨이라고 그 분도 주이시 분인데 그 피아노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던 분인데 그분이 야마하 그 딜러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합의된 게 그분이 51%, 제가 49%.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내걸었어요. 참 겁도 없죠. 이병일 피아노라고 제 이름을 걸어내놓고서는 정수라 가수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정수라 목소리로 그 CM송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광고가 그게 완전 히트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브랜드도 좋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달란트를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일즈 통이고 세일즈만 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 관리 쪽에 아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이제 직원들을 쓰고 했는데 그 관리가 우선 안 돼가지고 파이낸셜 그 관리가 잘 안 됐죠. 근데 계속 그래도 세일즈가 있기 때문에 유지는 됐었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게를 5개까지 오픈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 상대하는 가게,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큰 미스테이크였어요. 제가 방만한 경영을 했어요. 한국에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여기 사업을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구멍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날이 1994년 7월 8일 제 생일날인데 야마하의 권유에 따라서 야마하의 빚이 많이 있고 나한테 빚이 있잖아요. 파산 선고를 해라. 자기네가 그 빚에 대해서 그동안 비즈니스 한 게 있기 때문에 묻질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만한 거예요. 이거 내가 또 하면 되지. 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뱅크러시 하자.
이병일 피아노 파산. 교포 사회에 굉장히 샥이었죠. 잘 나가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아침에 파산 선고를. 근데 파산 선고함과 동시에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되더라고요. 파산 선고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변호사가 제 개인 재산까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칼슨 쪽에 어떤 큰 아파트 단지도 가지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야, 저게 내 거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렇게 저를 좋아하던 친구들 뭐 이렇게 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싹 없어지죠. 야,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까지는 미국 가서 교회 안 다니셨어요? 다녔죠. 아 그냥 교회. 교회를 왜 다녔냐? 안 가면은 이게 나한테 무슨 큰 해가 생길 것 같아. 왜냐면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성경이라는 건 뭐 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게, 야, 그 예수를 좀 조용히 믿어. 난리 떨지 말고 조용하게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도 저한테 계속 저보고 트레스티아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 나 그런 거 안 간다. 근데 어느 날 그때 막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트레스티아스 등록비예요. 120불짜리 책을 조장로라고 조내경 장로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저를 주면서 트레스티아스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라. 그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지금 은혜교회에서 하던 그 등록을 했어요. 얼굴이 좀 제가 팔렸으니까 TV 커머셜도 매일 나오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버스 맨 구석자리 거기 들어가서 딱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버스는 이제 꼬불꼬불 산장을 딱 올라왔는데 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려요. 기타하고.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이렇게 제한테 들리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이 들리는데 막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3박 4일 동안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그 저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멘텀이 됐죠. 혼자서 이제 다 자는데 혼자서 밤에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츄어리 가니까 나오는데 생츄어리 들어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흘리시는 피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사실이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딱 들면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 사죄하고 주님을 영접했죠.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오니까 이건 뭐 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니까 막 이파리가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판단을 무지하게 해서 이렇게 누구를 보면 나쁜 것부터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랬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가서 안아주고 싶은구나. 야, 그런 감정은 생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좌절이 되면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조금씩 다이다운이 되면서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사는 것과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틀린 모습.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짠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남자들이 상당히 문제다. 남자를 어떻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 없는가? 그러면서 아는 게 이제 프라미스 키퍼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자들끼리. 근데 야, 이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필요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 막 제가 이제 갈망을 하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한국에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 1기를 그때 이제 들어오면서 1기 2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2001년도예요. 그래서 3기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사역단체하고 아버지 학교 문제점이 좀 생기면서 제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9기인가 10기에 다시 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사역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남자들이 변화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일단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이끌어가기로 하죠. 그걸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닌 거예요. 나부터.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있나?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걸 하느냐?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삶 가운데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일어나지 않는 한은 소위 얘기하면 말짱 헛거다 이렇게 하면 behavior modification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아버지 나은 남편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heart transformation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만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조금 가면 이제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서 이제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저희는 이제 원천적인 문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자기의 정말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느냐 남자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중심적으로 합니다. 남자들은 의심이 많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그게 보여지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예수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